구조 때 많이 했던 얘기 드리지만 옛날에는 배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뭐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도 배는 되게 비쌌어요. 엄청 비싼 물건이었고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원도 많이 들죠. 특히 나무가 어느 정도 많이 자란 큰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다 땔감쓴이라 바빠가지고 나무가 오래오래 자라도록 크게 놔두질 않아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 외국이야 나무 많은 나라면은 상관없는데 어쨌든 배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자원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만드는 것도 기술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했는데 어쨌든 옛날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커다란 공방에 놓고 보면요. 옛날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옛날 방식으로 보고 다시 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건데 뭐 영상 찾아보면 크레인도 나오고 뭣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다 용고를 놔요. 어쨌든 용고는 항상 깔려요. 용고를 깔고 늑고를 붙이고 외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장비들도 올리고 뭣도 하고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은 용골이 올라간 날부터 여기죠. 용골이 올라간 날부터 이 공간은 배 만드는 데밖에 못 써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용골 올리고 배 다 만들어서 물에 띄울 때까지 뭐 2달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 공간은 2달 동안 그 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공학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기 구조공학에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던 게 구조공학 관점에서는 옛날식으로 배를 만들면 문제가 하중을 용골이 혼자 다 받아야 되니까 이 용골이 필요 이상으로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야 되고 뭐 그걸 만족하는 재료를 찾기도 힘들고 그런 거였는데 생산공학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용골을 올려가지고 배를 쌓아 올리는 타입이 좀 많이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밖에서 용골 쌓아가지고 다 만든 배는 진수를 하거든요. 물에다가 집어넣는데 이거는 철로 만든 배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밑에 기울어져 있는 게 선대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선대가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 위에다가 받침대를 하나 원래는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배를 쌓아요. 배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배를 다 만들면은 이걸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배를 다 만들었다는 게 완전히 다 만든 게 아니라 뭐 나중에 들어갈 장비 같은 거 그거는 넣지 않아요. 우선은 왜 그러냐면은 그거 그런 장비들 올리는 걸 오늘 배울 텐데 의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도 하루 이틀이 안 되겠죠. 뭐 장비 집어넣고 뭐 전선 올리고 뭣도 하고 하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의장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또 선대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배를 못 만들고 이 배만 계속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선대에서. 근데 배를 만드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선대가 얼마나 빨리 회전을 하냐거든요. 얼마나 빨리 새 배를 들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에 뭐 의장 같은 거 다 들어오기 전에 배 껍데기만 만들면은요. 진수식이란 거래요. 그때 여기를 이거를 뽕 하고 빼버리거든요. 그럼 배가 선대까지 긁어졌네. 배가 쭈르르르 허허 잘 안되네. 예, 그러면은 얘가 빵 하고 터트리면은 얘가 쭈르르르 하고 물로 퐁 하고 빠져요. 이렇게. 그럼 선대 비었잖아요. 그럼 또 받침대 올리고 다음 배를 바로 만들어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배를 물에다가 빠뜨리는 걸 진수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 만든 배가 아니라 그냥 얘가 물에 침몰 안 될 정도로만 만들면은 물에 띄운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한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배를 만드는 게 계속 그러니까 뭐 배 1년에 한 척씩이나 간신히 만드는 정도로 놀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러려고 조선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이게 같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중요하게 작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배가 선대에 올라가 있는 아니면은 뒤에서 배울 텐데 도크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선대 옛날엔 선대에 쌓아서 만들었고 지금은 도크에다 만드는데 둘이 같은 개념이에요. 배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부분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배를 많이 만들려면은
요거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가 이 시간을 보내는 걸 최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기 뭐지, 요새 골목 식당인가? 뭐 백종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풀어보면은 거의 물론 장사가 되게 안 되는 가게들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게가 장사가 잘 되면은 회전율이라는 거를 보거든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회전율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 밥 먹는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손님들이 얼마나 빨리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앉죠. 그럼 주문해가지고 밥 빨리 나오고 빨리 나오면 이 사람들이 빨리 먹고 빨리 나가면 되잖아요. 그 회전율이 높아져야 이 테이블 하나에서 벌 수 있는 소득 뭐 한 테이블당 평균 한 2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은 회전율이 높으면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한 3팀이 왔다 가고 회전율이 낮으면은 점심시간에 한 팀이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대하는 소득이 수익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도크에 아니면 선대에 선거라고도 하는데 선대의 회전율을 높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배가 선대에 놓여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옛날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하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구조 때 보여줬던 영상인데 1940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똑같아요. 여기 키를 올리고 그 나무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키를 올리고 그러면 키를 올린 날부터는 요 배가 지금 배를 만드는 이 공간은 이 배만 만들게 되어 있어요. 키를 올린 날부터 다음 배를 만들려면은 여기에서 만든 배가 먼저 빠져줘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키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갈비뼈를 올리고 철판을 다는 것까지 옛날 배랑 똑같아요. 1940년대까지는 1940년대에는 그렇다고 딱 제가 40년대라고 얘기해서 1940년대까지는 배를 무조건 이렇게 만들다가 그 다음에 1950년부터 짠하고 용접으로 바뀌었냐 그건 아니고요. 1940년대에도 저렇게 리벳으로 다는 배랑 용접해서 만드는 배랑 같이 있었는데 용접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신기술이에요. 사람들이 안 써본 기술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중요한 배들은 용접을 잘 안 했고 이제 좀 시험적으로 한 거죠. 새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 배들에 대해서 용접을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194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배 만드는 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저번 수업 때는 여기 아마 구조 때는 요거까지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영상 쭉 보시면은, 배를 껍데기를 다 만들면요.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사람들이 직접 옮겨서 그 배에다가 실어요. 싣고 장착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의장이라고 하고, 그걸 아웃피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배 구조 말고, 그 필요한 다른 장비들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이제 좀 친숙한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입주를 한다. 아니면은 집을 지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을 다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냉장고도 넣고 세탁기도 넣고 하잖아요. 집을 지으면서 냉장고랑 세탁기를 같이 배치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배를 껍데기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장비들을 넣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다 한 다음에 이 런칭을 했대요. 진수를 했다고 해서 아까 앞에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만들면 여기 보면은 길이 방향으로 레일 하얀 거 2개 있죠. 이거 따라 가지고 배가 쭉 미끄러져서 물에 퐁하고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런칭을 하는데 여기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배 뒤에 프로펠러 안 달고 런칭을 했거든요. 그러면 배를 물에 띄운 다음에 프로펠러를 단다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뭐 그거야 이제 배 만드는 동네마다 다르니까 옛날에는 어쨌든 프로펠러 안 달고 먼저 물에 띄었대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배는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2차 대전 때 리버티선이라는 게 나오죠. 2차 대전 때 저기 미국에서 영국에다가 뭘 짐을 많이 실어다 줬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싸움을 저기
영국이란다. 유럽에서 했잖아요.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뭐 미국 사람들도 건너가고 했지만 그래서 유럽에다가 이 물자를 몽땅 실어다 줘야 되는데 실어줄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배를 많이 만들면 되겠다. 근데 배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배를 많이 만들어야겠다가 된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그냥 배를 많이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많이 만들 수 있는 배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럼 용접이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용접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자라고 했죠. 그게 왜 좋냐면은 옛날 배 같으면은 우선 용고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갈비뼈를 세웠죠. 늑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철판을 달아가지고 배를 만들었죠. 배 옆에서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를 만들었는데 근데 용접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구태여 용고를 안 세워도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배를 그림 이상하다. 배를 그냥 토막을 쳐서 옆에서 본 걸로 할게요. 배가 있으면은 요렇게 잘라가지고 각각 부품을 만들고 배를 그러니까 뭐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배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용접으로 서로 붙여주기만 하면은 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이 뭐가 좋냐면은 요거를 만들 때는 구태여 선대나 도크에서 만들 필요가 없죠. 얘는 그냥 밖에서 만들면 돼요. 밖에서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을 밖에서 만들어서 얘를 선대 위에서 서로 용접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배를 밑에서 뭐 용고를 올리고 위에다가 뭐를 쌓고 그런 식으로 갔으니까 얘가 선대에서 놀고 있는 게 뭐 한 3개월이다. 선대를 3개월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대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블록 밖에서 2개월 동안 만들고 각 블록을요. 각 블록을 2개월 동안 만들고 얘를 합치는 거를 1개월 동안만 선대에서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래 선대가 3개월이면 1년에 4척밖에 못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1년에 12척을 만들 수가 있죠. 다시 얘기하지만 선대 개수가 제한이에요.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배를 물에 띄우기 전에 작업하는 그게 이제 제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하면은 1년에 12척씩 만드니까 생산성이 한 3배는 좋아지겠네?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이 적용된 첫 배가 리버티 선이라고 하는데 그 리버티는 배 클래스 등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버티 선이라는 게 엄청 많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뭐 세계 기록들이 막 있어요. 뭐 열 몇 시간 만에 뭐 배가 나갔다는 둥 뭐 등등 4일인가 하여튼 배 만들고 뭐 그다음에 연속으로 5척을 뭐 몇 분 만에 진수를 했다는 둥 그런 배 생산 관련한 그런 기록들은 거의 다 리버티선이랑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버티선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한번 이것도 찾아서 볼만해요.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옛날에 미국 조선소인데 여기 옆쪽에 쭉 있는 게 다 그 선대예요. 배 만드는 그러니까 배를 조립하는 그런 칸이고 여기서 배를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은 막 부재들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블록을 다 만들어요. 블록을 다 만들어서 여기 있는 크레인으로 여기 선대 안에다가 블록들 배치를 하고 걔를 용접으로 붙여요. 그런 식으로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옛날 배 만드는 방식이랑 다르게 요거 보면 요즘 조선소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철판들 엮어가지고 구조물을 먼저 만들고 그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붙여가지고 용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앞에서 용골이랑 용골이랑 뭐였죠? 프레임, 늑골에다가 철판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다 덩어리를 만들어서 한 번에 척척하고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배를 만들고 있다라고 여기서 소개를 해요. 그렇게 해서 배를 또 진수하죠. 진수하는 과정 자체는 똑같아요. 그 전이랑. 그러니까 선대를 쓰는 거는 똑같은데 그 선대를 최대한 짧게 쓰기 위해서 밖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선대에서는 조립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한 영상이 있어서 들고 왔는데 그 리버티선이라는 게 이제 전쟁통에 급하게 쓰려고 많이 만든 배다 보니까 그렇게 뭐 내구성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용접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초반에 배에 들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용접으로 만든 배가 얼마나 단단할지도 뭐 별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막 만들어서 전쟁 중에는 그냥 배가 반으로 조각나서 물에 가라앉은 경우도 있고, 어쨌든 내구성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배들이 주로 다닌 데가 북대서양 쪽으로 해서 영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바다 되게 차가워요.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생각을 안 했는데 추운 동네에 있으니까 배 재료가 좀 취성이 세져가지고, 저번 시간에 취성 배웠잖아요. 얘가 잘 깨지려는 성질. 그래서 철판 같은 게 강도가 약해져가지고 이제 좀 충격이 있으면은 배가 잘 부서졌대요. 뭐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선 이렇게 배가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다 철거를 하거나 고철로 만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한 척 남아있는 게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까 한 척 남아있는 게 여기 있는 미국에 가면 있대요. 존 W 브라운이라는 거 하는 리버티 선인데 배 이름이 존 W 브라운이에요. 그 배가 한 척 남아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를 그 토막을 만들어서 용접으로 합치는 거를 제안을 한 사람이 여기 헨리 카이저라는 사람이고, 되게 되게 표정이 강렬한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블럭을 합치면은 하나의 배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방법이 생산성에 참 좋을 거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버티선 만드는 영상인데 보시면 이렇게 현대적인 조선 과정 같이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서 블럭을 만들어서 선대에서는 조립만 한다라는 개념을 들고 온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블록 조립 방법을 이제 리버티 선 이후로 근대적인 조선소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했어요. 블록 조립 방식을. 그래서 그건 사실 블록 조립이라는 게 뭐 배에서만 딱 들고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도 뭔가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만약에 태스크가 주어지면, 임무가 주어지면은 그걸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부품별로 몽땅 만들어서 얘를 착착하고 조립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혁신적인 건 아니었는데, 다만 그 생각을 현실화를 하려면은 배를 기존의 방법으로 리벳을 박아가지고 만드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용접을 해서 붙이는 기술이 도입이 됐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용접이 도입된 이후로 블록 조립 방식이 더 높은 효율을 가지게끔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왔냐면은 선체를 만드는 과정이랑 의장이랑 페인트를 같이 하는 선체 의장 도장 통합 생산 방식이 제안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리버티선 만들 때만 해도 배를 이렇게 토막을 만들어서 합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의장품을 넣어요. 장비들을 만들고 여기다가 온갖 장비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도장이라고 하는 건 페인트거든요. 페인트를 해요. 페인트 칠을 해서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의장품이라는 게 뭐 안에 예를 들자면 냉장고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배 다 만들고 냉장고 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처음에 배를 만들 때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에 냉장고를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용접하긴 하는데 다른 부분은 미리 페인트 칠을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만들 때 먼저 색칠도 다 하고 안에 들어갈 장비도 다 집어넣어요. 그럼 서로 연결부에 대해서 뭐 배관이 들어갔다 아니면 전선이 들어갔다 그 정도만 해주면 되고, 연결해서 용접한 데에다가만 새로 색칠을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원래는 의장이랑 도장 작업이 여기 선대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블럭을 만드는 중간에 같이 해버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적용을 한 방식이 IHOP라고 해서 선체 의장 도장 통합 생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게 존 지향적 작업 시스템인데, 이제 존이라는 건 어떤 구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배를 만들었는데 이 냉장고를 배 안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배를 다 만들고 건조가 끝난 다음에 냉장고를 넣는다고 하면, 냉장고가 크면은 그게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옮기는 것도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배를 블럭을 만들고 있을 때 위에 판이, 아직 위에 판 덮기 전에, 천장 만들기 전에 냉장고 먼저 넣고 철판을 덮으면은, 원래는 냉장고를 들고 문으로 낑낑대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위에서 바로 크레인으로 내리면 되니까, 뚜껑 덮기 전에.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참 좋겠다라고 해서 각 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다 하나하나 끝내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라는 게 존 지향적 작업 시스템이 됩니다. 그럼 이걸 하려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원래는 전통적으로 배를 만들었으면은, 배를 다 만들었으면은 의장품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해서 그 의장품이 도착을 하면은 걔를 하나하나 넣었어요. 근데 여기 블럭으로 만들 때 의장품을 넣기 시작하려면은 이 블럭이, 이 뚜껑 덮는 날이 며칠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6월 6일이다. 6월, 오늘이 6월 8일이니까 내일 6월 9일에 여기 이 블럭에 뚜껑을 덮을 거예요. 그러면 뚜껑 덮기 전에 냉장고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는 6월 8일까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아야 되겠죠. 얘보다 늦으면, 6월 8일보다 늦게 냉장고가 들어오면은 이미 뚜껑을 덮었으니까 냉장고 작업이 안 되는 거고, 얘보다 일찍 오면은, 일찍 와봐야 얘가 어느 정도 작업이 돼서 냉장고 자리가 마련이 돼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날짜가 딱 얼마로 주어지면은 그때 그 냉장고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 과정에서 물류, 그러니까 장비든 재료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되게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걸 잘 표현하는 말이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JIT라고 쓰거든요. JIT가 저기 일본 그걸 텐데, 일본 담배 회사 이름이 JIT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똑같은 건데, 이것도 원래 JIT도 근데 그 일본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어디서 만들었냐면 도요타 자동차에서 만들었거든요. 딴 데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생산해서 이거 적용해서 재미 본 데로 유명한 게 도요타예요. 그래서 JIT를 왜 들고 나왔냐면은, 우리가 차를 만들 때, 차를 만들면은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트가 필요하다, 그 좌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차를 만드는, 그래서 딱 좌석을 집어 넣는 시간에 그 좌석이 우리 공장에 도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옆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좌석을 몽땅 쌓아 놓고 거기서 하나하나 꺼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좌석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좌석 만드는 업체가 있으면은 뭐 오늘 몇 시까지 몇 개를 납품을 해라 그러면 딱 그거 그대로 만들고 있는 차에 넣고 오늘 일은 끝,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재고를 줄인다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재고 보관하고 뭐 관리하고 하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몽땅 쌓아놓고 차를 여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 딱딱 맞춰서 우리는 재고를 최소화하고 그냥 생산 과정에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도착을 하게 하자라는 게 도요타에서 들고 온 JIT고, 이게 이제 생산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죠. 생산 효율을 많이 높였다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선소에서도 실제로 그걸 하고 있고, 그럼 요 근대적인 조선소들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은 선대 하나만 있으면 됐죠. 선대에다가 배 쌓아 올려서 만들고 그 선대에서 진수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선대 하나만 있었으면 되는데, 요즘 조선소는 절대 그렇게 안 만들고요. 선대 대신에 이제 도크라는 거 많이 쓰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도크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 부분에 배 들어가게 생긴 땅을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놓고 배를 여기 안에서 쌓아서 만든 다음에 앞에 수문을 열거든요. 여기 앞에 보면 수문이 있죠. 얘를 열면 물이 들어와서 배가 둥실둥실 떠서 그 배를 밖으로 끌어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들을 하는데, 어, 얘를 보여드리기 전에, 예. 그래서 실제 저기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해양거 도크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여기 옆에가 제일 잘 나왔네요.
땅을 파놓고 거기다가 배를 만들어요. 여기 앞에 이거 뚝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댐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배를 만들고, 배를 이제 물에 띄워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도크 안에 물을 채워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물을 채우면은 배가 뜨겠죠. 배가 뜨면은 앞에 이 막고 있는 뚝을 열고, 그럼 배를 끌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드라이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도크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도크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뭔가 일하는 작업 공간 같은 게 있고, 그 뒤에 보면은 공장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조선소 견학 갔을 수도 있고, 뭐 작년 아니면 그 전에 갔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시면은 도크는 아마 가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도크 가는 길에 보면은 이렇게 지붕 달린 긴 큰 공장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안에서 하는 것들이 그 블럭을 만들고 조립하고 하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상은 우리나라 조선소는 아니고요. 노르웨이에 있는 여객선 만드는 조선소인데, 이제 한번 보시자면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여기 윗부분에 있는 공장은 철판 용접만 하는 공장이에요. 철판, 그러니까 실제 배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블럭을 만드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밑에 철판 깔아놓고 종방향 구조재 깔고 횡방향 구조재 깔고, 그 다음에 격벽이라고 해서 배 안에 수직으로 들어간 벽들, 그것들 세우는 거죠. 그거에서 용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만드는 과정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작업만 계속하는 공장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은 철판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자재들이, 그 리스트가 뭐 올라가겠죠. 이 철판 필요하다라 걔가 도착을 하면은 그냥 그것들 용접해서 이렇게 블럭들 만들어내는 작업만 하는 공간이 먼저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블럭을 만들었으면은 거기에다가 배관을 깔고 의장을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관들 막 집어넣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그걸 다 해놓으면은 여기 보시면 턴오버라고 해서, 뭘 뒤집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블록을 다 만들면은 얘를 이제 뒤집어야 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철판 밑에 깔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철판들이 이제 그 되게 배 만들 때는 얘가 천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천장으로 가게끔 얘를 뒤집어 주는 과정이 이제 턴오버라고 하고, 얘를 턴오버를 해가지고 트랜스포터라는 거에 실어서 이쪽 이제 조립 공간으로 가죠. 그러면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블럭들을 잔뜩 쌓아놓고 이 블럭을 크레인으로 하나하나 옮겨가지고 도크에다가 실어요. 크레인으로 옮겨가지고 도크에다가 올리고 그거를 용접을 해서 배를 만들죠. 그러니까 실제 도크에선 무슨 일만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블럭으로 온 애들을 쫙 쌓아놓고 걔를 도크 안에다가 하나하나 넣으면서 용접해서 연결만 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배 이제 용접 다 끝나면, 블럭도 용접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진수를 해서 밖으로 끌고 나오죠. 밖으로 끌고 나오면은 이대로 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암벽이라고 하는 데에다 대고요. 배를 달고 거기서 나머지 작업들을 해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요즘 배를 만드는 거고, 그 도크에서 배 만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되게 영상들을 만들면서 찍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 타임랩스로 해가지고 시간 감에 따라서 이제 배 짝짝짝 조립되는 거,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아, 블럭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조선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풀어서 쓴 거예요. 원자재를 저장을 먼저, 그러니까 철판 같은 거 받으면은 뭐 우리가 필요한 사이즈대로 잘라놓거나 뭐 보관을 해야겠죠. 그걸 하는 저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얘를 줄일수록, 원자재를 재고를 적게 할수록 그 조선소를 운영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좀 줄이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배를 만드는 계획이 뜨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공을 먼저 해요. 철판을 자르고 뭐 붙이고 우선 잘라야 붙이겠죠. 그러니까 우선 필요한 크기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뭐 굽히고 그런 것들 하는 데가 가공 공장이고, 자르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는 대로 철판 녹여갖고 자르면 되는데, 굽히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철판에다가 국부적으로 열을 가해줘요. 부분. 그래서
그쪽이 좀 쉬기 쉽게 만들어서 걔를 이제 힘을 줘서 쉬거든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작업이라서 예, 되게 좀 숙련돼야 된다고 하고 뭐 기계로 대신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거나 구부린 판들을 모아가지고 블록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아까 블록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런 애들이 하나의 블록이에요. 배를 만드는 덩어리. 근데 요즘에는 블록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블록끼리 여러 개 만들고 그 블록을 합쳐서 또 큰 블록을 만들고 그 큰 블록을 도크에 넣는 식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 드리지만 도크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블록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걔를 하나하나 옮기느니 블록 10개를 한 5개씩 합쳐서 큰 블록 2개 만들면 큰 블록 2개만 짝짝 옮기면 되잖아요. 그럼 크레인 작업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좋겠다라고 해서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의장이랑 도장이 있는데 의장은 저기 아까 얘기한 배에 들어가는 장비들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거고 도장은 색칠하는 배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부분이에요. 배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배가 항상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얘가 부식이 잘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소금물에 항상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를 하려면은 도장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다 하면은 이제 추가로 뭐 배관이든 뭐든 추가로 깔아주는 그런 게 선행 탑재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도크죠. 도크에서는 블록들을 결합해서 선체를 만들고 그 선체를 물에 띄워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데가 도크고 물에 한번 띄운 배는 암벽이라는 데다 묶어놓고 나머지들 최종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배가 다 만들어져서 밖에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시운전을 먼저 합니다. 그럼 시운전 때는 뭐 배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싹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크로 넘어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좀 이상한 게 배를 하나를 만드는데 도크 하나에는 배가 막 2척 아니면 많이 들어가면 4척씩 집어넣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말이 되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스케줄링을 되게 잘해가지고요. 이 도크를 노는 시간을 최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배가 만약에 도크 안에 지금 여기는 보면은 2척이 앞에 있고 뒤에 보면은 여기 배 만들다 만 거 2개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0.5척짜리가 2개가 더 있어요. 도크 안에. 그러면은 이걸 스케줄링을 잘 해가지고 이거 도크에 물 채우고 문 여는 날에 요거 배 2척이 딱 완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일정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도크가 노는 시간이 적게 그런 식으로 하고 도크가 노는 공간도 적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은 그렇지만 뒤에다가 배가 다 안 되더라도 우선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영상에 나온 도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막아놓고요. 배 딱 봤을 때 유조선 한 척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LNG 선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서 또 다른 배를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든 게 아니라 한 반토막 정도 해가지고 컨테이너 선이라고 합시다. 뒤는 이렇게 있어요. 컨테이너 선 2개 만들고 있는 중이면은 여기 도크 다 끝났잖아요. 도크에서 유조선이랑 LNG 작업 다 끝났으면은 얘를 이제 잘못 땄다.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은 시운전 끝나면 아니 시운전이래. 다 만들면은 이렇게 밖으로 진수시켜 버려요. 얘를 진수시키면 여기 이제 공간 남잖아요. 그럼 또 컨테이너선 블록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얘네들이 여기 들어와서 또 작업을 해요. 여기서 컨테이너선 블록 합쳐갖고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다 끝나면은 얘 진수해서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주로 작업들을 합니다. 이런 도크가 뭐 여러 개를 만들어 놨고요. 조선소 가면은 도크가 제일 중요하고 도크 여러 개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소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기 조선소 가면 도크들이 막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나갈 때 보면은 이제 배 되게 크게 잘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게 딱 눈에 들어오죠. 블록 공장 같은 데는 가도 이게 벤지 아닌지 잘 모르게 생겨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선박을 생산하는 단계를 이제 책에서 정리를 한 게 가공, 그 다음에 이건 작은 조립이란 뜻이에요. 중간 크기 조립, 큰 조립,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조립을 블록끼리 모아서 더 큰 블록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배에다가 올리는 과정까지 이런 생산 단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배에 필요한 그 장비들인데, 뭐 아까 냉장고, 뭐 TV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배를 저기 뭐야 떠내려가지 않게 묶는 그 무어링이라고 했죠. 계류하는 그런 것들, 그런 장비들도 의장에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은 옛날 같았으면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올렸는데, 그게 아니라 선체 작업, 블록을 만드는데 블록에다가 미리 의장품을 다 배치를 해놓고 완성된 블록끼리 합치는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옛날에는 블록 만들고 그 다음에 선상 작업, 의장 올리고 시운전을 갔는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일이 좀 세분화가 돼서, 의장들도 세분화가 돼서 작은 조립을 할 때, 소조를 할 때부터 의장을 먼저 붙일 걸 붙여요. 뭐 파이프 배관이라거나 다른 것들.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의장을 필요한 걸 하나씩 붙여가면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엔 이렇게 좀 작업을 복잡하게 가는 이유가 도크에서 의장 작업을 하는 거를 최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인트도 똑같은데, 도장을 칠할 때도 그냥 그 여러분들 저기 의자에 페인트 칠하듯 한 번 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밑바닥 칠하고 중간 칠하고 위에 올리고 해서 하도, 중도, 상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를 도크에다 올려놓고 하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블록을 이미 다 색칠을 해놓고요. 용접할 때만 색칠을 안 해놔요. 그 다음에 용접하면 거기만 이제 도장을 칠하는 식으로 해서 도크에서 도장하는 시간을 최소화를 한다라는 거 아시면 좋죠. 시간이 뒤에 아마 설명하다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선박 생산 공정을 우선 처음부터 설명을 하면, 앞에 가공이었죠. 여기 가공. 가공은 뭐냐면 철판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판을 우선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철판 쌓아두면은, 뭐 특히 조선소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바람 좀 맞으면 다 녹슬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좀 부식이 안 되게끔 철판에 뭐 처리를 한다거나 건조를 잘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전처리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 철판을 적절한 치수로 자르는 게 강제 절단이고, 이게 스틸 커팅이라고 하는데, 실제 배를 만들 때 이 배를 드디어 제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스틸 커팅을 하는 그 시작을 좀 중요한 이벤트로 쳐요. 그래서 스틸 커팅 할 때 보면은, 강제 절단이라고 하는 그걸 할 때 보면은 배 주문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박수치고 뭐 하고 그런 거 이벤트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잘린 철판을 뭐 곡면 가공을 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변은 그냥 눌러가지고 구부리는 거고요. 아니면은 열을 줘가지고 굽히고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 수업할 때는 유튜브에 이게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는 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저 파일은 있긴 한데 뭐 또 저작권 있으니까 함부로 올릴 수 없고. 근데 꼭 찾아서 보세요. 이게 뭐 물론 이게 극한 직업이라는 제목이라서 되게 일이 덥고 힘들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긴 한데, 그래도 보면은 배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부재들이 도착을 하면은 용접 작업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블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블럭 만들다 보면은, 여기 책에선 안 나왔는데 족장이라고 하는 게 그 발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밟고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족장인데, 저기 건물 지을 때도 보면은 밖에다가 이렇게 철로 그 격자같이 짜가지고 밟고 다니게 만들잖아요. 그게 족장이고, 그거 설치하는 것도 조선소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족장 밟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죠. 블럭을 만들면은 블럭에다가 먼저 의장품을, 파이프 같은 거를 집어넣는 선행 의장을 한다라는 거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블록 조립인데, 앞에서 철판들 뭐 다 가공을 했잖아요. 걔네들을 조립을 하는 과정인데, 소조립은 뭐냐면 평판변, 철판에다가 보강제만 다는 게 소조립이에요. 이걸 많이 하면은 중조립을 하는데, 이제 이 보강제들이 달려있는 평판들을 합쳐서 구를 만드는 게 중조립이고요. 그 중조립에서는 선체 중앙부에 평평한 데를 만드는 것도 있고, 곡면 만드는 것도 있고, 선수 선미는 곡면이니까 뭐 그런 작업으로 나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블록 다 만들면은 블록에 들어갈 의장품을 넣는데, 뭐 배관도 깔고 전선도 깔고
H박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한글로는 공조라고 해서 에어컨 뭐 그런 거예요. 공기 순환 뭐 아니면 환기 그런 거 관련한 배관들도 설치를 미리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쌓아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거 작업할 거니 이게 필요하다라고 미리 올라가면은 그날 맞춰서 이게 공급이 돼요. 그러면은 그거 다 조립하면 오늘치 일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실은 그래서 하루 단위로 일이 되고 화물창은 이게 의장품이 밀도는 낮은데 부피가 크다는 게 많이 쌓아두면은 공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 단위로 이 뭐 오늘 12시엔 이거 필요하니까 갖다 줘라. 그러면은 작업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딱딱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에 색칠을 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블록들을 합쳐서 더 큰 블록을 만드는 게 선행탑재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복잡한 구역인 선수 선미는 미리 밖에서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한 번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 블럭들은 도크에서 결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도크에서 그냥 대충 던져놓고 용접하는 게 아니라 크레인으로 이렇게 몇천 톤짜리 천 몇 톤인가 그쯤 할 텐데 그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놔야 용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정밀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맞춰주는 것도 큰 일이죠. 그 무거운 걸 가지고. 그래서 다 용접을 하고 만들어지면은 암벽으로 옮겨가지고 시운전을 준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블록 조립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나오는 건데 밑에다가 받침대 세워놓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받침대 있고 블록을 올려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용접을 해주겠죠. 되게 정밀하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사상이라고 해서 이 사상이 뭐냐면은 모래로 갈아낸다는 뜻인데 그라인더로 이렇게 용접한 자국 같은 거 갈아내서 표면 매끈하게 해주는 게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배 이제 다 만들 때 표면 정리해 주는 게 사상인데 거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선내 배관 같은 거 배를 다 만든 다음에 블록들을 조립한 다음에 배관들을 까는 것들도 있겠죠. 물론 블럭 단계에서 나오는 배관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조립을 한다라는 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산 관련해서 그냥 큰 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블록 건조 방식을 썼고 블록 건조 방식을 쓰려다 보니까 용접이 꼭 필요하게 돼서 용접으로 배를 만들게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생산 관련한 그런 과정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상세히 얘기를 할 거고 다만 시간 1분 남았으니까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자면은 다음 시간은 제가 과제 회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지금도 온라인이죠. 여기 유튜브에다 녹화해서 올릴 거고요. 생산 뒷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올라갈 거니까 수요일 날 줌 강의 없고요. 그 다음에 15주차 첫 번째 시간도 지금까지 배웠던 거 리뷰를 할 건데 그 리뷰를 하는 게 줌으로는 안 하고 그냥 제가 먼저 녹화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별과제 관련해서는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그거 읽어보시고 6월 25일까지 준비를 작성을 하셔서 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줌으로 얘기 드리는 건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2번 보시고